자, 또 아침 수업을 하겠습니다. 어제 배웠던 기억나는 단어 생각나세요? 어제 뭘 배웠습니까? 새로운 거? 후성, 후성 유전학을 배웠습니다. 후성 유전학에는 뭐 한다는 거였어요? 유전자가 움직인다, 변화한다. 그래서 우리 병이 걸린 거는 70%가 뭡니까? 이게 켜져야 되는 게 꺼지고 또 꺼져야 되는 게 거꾸로 켜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병 중에서 꺼져야 되는데 켜지는 거 이런 거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사실 암을 예를 들면은요, 전이가 막 퍼지는 유전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퍼지는 유전자가 따로 만들어 놓은 건 아닌데요. 성장 호르몬 같은 거, 이게 암세포에서 많이 생기면 암이 자꾸 자라나요. 이런 유전자는 여러분 그렇게 활발하게 암세포에 켜져 있어서는 아니 되는데 그게 켜져 있으면 거꾸로 뭐예요? 좀 암세포에는 이렇게 꺼져 있어야 되는 것들이 암세포에 그런 유전자들이 켜 있으면 그게 이제 암이 퍼지고 전이 되는데 관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퍼지게 하는 유전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지만은 꺼져 있어야 될 성장 호르몬 여러분 딴 데 쓰던 유전자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은 어떤 경우에 어떤 세포에는 꺼져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죠? 우리 왜 옛날에 큰 농구 선수 있잖아요. 김영희 그리고 뭐 왜 투기 선수 남자 거인증이라는 거 아시죠? 그게 뭐냐면 성장 호르몬 과다예요. 이 뇌하수체에 조그만 이렇게 종양이 있으면서 호르몬 분비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단 비대증이라고 그래갖고 과하게 우리가 스탑을 해야 되는 것들이 오버하게 많이 나와서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병이라는 게 켜져야 될 게 꺼지고 꺼져야 될 게 켜지는 이런 거꾸로 된 현상 때문에 생기는 거다. 그러면 원래 켜져 있던 게 꺼졌으니까 꺼졌던 게 켜지는 것도 당연히 뭐 가능한 거겠죠. 그래서 우리 후성 유전학은 우리에게 어떤 유전자는 변한다는 그런 아주 새로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지금의 과학에서 가장 큰 이슈예요.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이후에 여러 가지 질병이나 사람의 본성,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뭡니까? 제가 슬라이드를 그거를 잊어버려가지고 삭제돼 버렸는데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어떤 논문에 보니까요. 사람의 성격이 바뀔 수 있나 하는 그런 제목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 성격 바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렇게 분분한 게 당연해요. 왜냐면요, 후성 유전학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안 바뀐다는 게 없는데 보니까 바뀐 사람 별로 본 적이 이래서 우리가 그래요. 근데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성격이라는 것도 당연히 유전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아버지 성격 아들이 받고 딸이 엄마 닮고 아버지도 닮고 어쨌거나 자식이 부모를 닮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 성격 유전자도 다 있기 때문에 결론은 바뀌어요. 바뀌는데 그래서 그 후성 유전학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당연히 성격도 우리는 여러분 경험을 많이 못했다고 해서 안 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성격은 고수하는 그거를 바뀌는 그 자체를 뭐합니까? 거부해서 유전자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지. 원래 이론적으로는 여러분 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성격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성 유전자에서 우리의 성격도 당연히 다른 유전자가 바뀌는 것처럼 바뀔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연구가 많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제목이 생활 습관은 유전력도 바꾼다. 여기 딘 오니쉬 MD 의사라는 사람,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심장내과 의사예요. 심장내과 의사인데 이 사람이 어떤 걸 하는 사람이냐면요, 내과 전공, 심장내과 전공인데
한 30년 전부터요. 생활습관의학을 집중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약을 처방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모든 질병은 생활의 결과니까 생활을 바꾸면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또 전문적으로 하냐면은요. 생활을 바꿨을 때 우리 몸이 실제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다 체크를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심장의 혈관이 이 사람 심장내과 의사이기 때문에요. 그 심장 의학 잡지에 굉장히 많은 논문을 냈어요. 사실 의학이라는 학문은 증거가 없으면은 인정을 해주지를 않아요. 과학은. 그래서 증거 기반, 어떤 데이터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는 거는 과학으로 쳐주지도 않아요. 의학이.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를 들어서 어떤 이 복음을 전하면 100명한테 전하면 그 중에 정말 인생이 행복해지는 확률이 100명한테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을 전했는데 그 중에 들을 확률, 거기서 받아들일 확률은 10명이다. 근데 다 교회 다녔다고 해서 다 행복하냐? 그거는 아니죠. 우리 뭐 일상생활에. 그러니까 만약에 그 중에 한 명이 정말로 새로운 사람이 돼서 와 나는 너무너무 자유롭다. 하나님이란 분을 믿고 너무 행복하다. 너무 자유롭다. 이런 걸 느낀 사람이 딱 한 명이라면 통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여러분? 통계 확률 100명 중에 10% 아니죠. 1%. 근데 아무도 그렇게 반응을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래서 우리 성경이란 책 보면은 바울이란 사람이요. 전도를 했는데도 어디 가서는요. 아무도 자기 말을 안 듣고 오히려 두드러 맞았어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통계적으로 볼 때 뭡니까? 0도 아니고 맞았으니까. 그건 마이너스요. 그런 통계는 없지만 의미적으로 보면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그거 가지고 그 과학적인 어떤 과학의 논리에 의하면 통계나 데이터에 따라서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진다면은 그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은 맞았으니까 확률 마이너스니까 그거는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해가 되는 논리다 이런 게 나와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밖에 안 된다. 이 복음을 하나님을 전했더니 한 사람만이 겨우 사람이 편해지더라. 그러면은 과학의 데이터가 중요한 세상에는 뭐예요? 이거는 유의한 통계 수준이 아니라서 사람들에게 인생을 바꿀 수 있거나 뭔가를 의미 있는 어떤 메시지는 아니다. 이렇게 버려주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로 옳은 이치, 이 진리라는 거는 통계나 데이터가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옛날에 여러분 10자식을 많이 낳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똑같이 온몸을 다해서 헌신을 해서 사랑을 해줘도 그 중에 확률적으로 효자가 되는 확률, 행복하게 되는 확률 그거를 우리가 어떤 경우는 호르몬이가 자식들을 막 10명을 다 키웠는데도 다 개판이 된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그 어머니의 사랑은 헛된 것이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형의 것들, 특히 무형의 것들은 그런 데이터나 통계가 사실은 완전히 무시한다는 것도 아니지만 비례하거나 그것이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물어요. 뉴스타트 하면 얼마의 사람들이 암 환자들이 확률적으로 낫느냐고. 이거는 논문을 쓸 수가 없어요. 이 영적이고 정신적인 거를 어떻게 데이터나 걸로 합니까? 이건 여러분 유전자는 만들어진 게 진리고 유전자는 변한다는 것도 진리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20명의 몇 명의 사람들이 나 그거 싫다. 교육은 받았다. 산속에서 한두 달 요양했다. 그걸 가지고 뉴스타트를 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산속에 마라의 산속에 그래 나 2달 요양을 좀 해봐야지. 이러고 다 공기 좋은 데서 맨날 이제 음식 먹고 했지만 이 마음속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거는 한계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통계나 데이터에 들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이 병원에 갔더니 암이 얼마나 줄어들었냐. 유의하게. 암 수치가 얼마나 떨어졌냐. 이것만 가지고 결과를 내고 뉴스타트 암 환자 20명 오면 그 중에 하나나 둘이 바뀔까?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통계가 유의한 경우에는 이런 물리적인 거 한 거, 수술, 항암, 있잖아요? 이런 물리적인 거는 누구나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거는 통계가 이런 뉴스타트보다 조금 더 유의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100%는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어나는 결과를 해석하는 거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가 돼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이제 암을 가진 한 사람이 있고 두 사람, A가 있고 B가 있어요. 자, A가 있고 B가 있는데 A는 병원에서 하라는 고식적인 치료를 다 했어요. 다 했어. 다 했는데 ABC라는 치료를 다 했어. 다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항암제, C가 항암제라고요. 항암제 하라는데 막 30몇 번, 제일 많이 들은 분이 얼마인지 몰라도 하여튼 다 했어. 다 했는데, 여러분, 나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나았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있는데, 자, B라는 사람은 A, B, C를 뭐예요? 다 하는 대로 다 했는데 안 나았어. 근데 A와 B와 C는 똑같은 병원에서 똑같은 의사한테 똑같은 암으로 똑같은 병기, 예를 들어서 대장암 2기 똑같은 의사한테 똑같이 받았단 말이죠. 근데 A 약도 수술도 똑같은 한 사람한테 하고 방사선도 똑같은 사람한테 똑같은 용량, C도 똑같은 항암제 똑같은 사이클로 했어요. 그런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결과가 달라요. 자, 이런 경우가 허다하죠. 허다해.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주로 이겁니다. 이제 90% 이상 이거예요. 대개는 90% 많이 써준 거고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뭡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요? 병원에 가서 어떤 친척 중에 이런 사람도 본 적이 있고 어떤 병원에 가서 많이 봤더니 대부분 이런 사람이 많고 그러면 여러분의 이거를 이제 내가 아직 진단을 받았고 곧 초병이야 지금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할 때 사람들은 A를 보는 사람이 있고요. B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꼭 병에 관련된 게 아니라 모든 어떤 결과를 해석하는 다원적인 어떤 그거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을 좀 연습하는 거예요. A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근데 B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람 체력이 달랐다든지 뭔가 A와 B의 차이점이 있긴 있어요. 여러분 A는 나은 이유가 뭘까요? 이거를 해서 어떤 사람은요 이런 둘 다를 봐서 그거 했는데도 분명히 나은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거는 분명히 해야 돼. 되게 이렇게 풀로 해도요 95% 이상은 제발 거듭해가지고 대개는 실패가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현대의학적으로 암은 조절하는 거지 치유되는 게 이거 3개 다 했는데 여러분 나을 수 있다고 하는 의사는 처음부터 없어요. 어떤 제 환자가 와서 강의를 듣다가 흥분을 해갖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암을 진단받고 병원에 가서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표정도 진지하고 사실 우리가 여러분 오해할 수 있는 게 큰 병원의 의사들이 최선을 무슨 사심이 있어서 그런 걸 시킨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아니에요. 네? 그들의 나름 뭡니까? 최선이에요. 그들이 아는 데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추천을 하고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화를 내죠. 왜 안 하려고 그러냐고. 근데 이제 사람들은 뭐 돈 벌려고 그런다. 큰 병 내선 최소 그러지는 않아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시킨 대로 다 했는데 너무 힘들더래요, 과정이. 그래도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 그런 거니까 내가 힘들고 다 참아놨어요. 참아나고 이제 병원에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날 다 간 거예요. 갔는데 이제 많이 힘든 걸 지났으니까 선생님한테 뭔가 궁금해졌어요. 선생님, 저 언제 다 나아요? 그랬어요. 우리 엄마들이 그러죠. 요것만 하면 우리 아가 좋아질 거야? 좀만 참아? 이러는 줄 아는 거야. 그럼 언제 좋아져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갑자기 컴퓨터를 보고 있다가 얼굴을 싹 돌려서 보더래요, 자기를. 자기가 하고 있던 걸 딱 막. 그러면서 아니 이 여자가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나 하는 그런 표정으로 그 얘기를 듣다가 뭐예요? 안 나아요.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이 환자는 너무너무 쇼킹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럼 이 선생님이 잘못되고 사기친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생각이 딴 동네에 있었던 거예요. 이 의사 선생님은 당연히 이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생존기간 연장이나 그것 암은 어차피 못 고치는 거야. 근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그 차이 때문에 하는 거라고 해서 자기는 최선을 다한 건데 환자들은 그런 설명을 들었나요? 못 들었나요? 기존 상식도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저렇게 힘든 걸 시키니까 나으니까 시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무슨 배신당한 여인처럼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병원을 나왔대요.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이런 게 이게 이제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별로 많지 않은 이 사람들을 보고 이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논리적으로 여러분 이 치료는 암을 제가 암 얘기할 때 논리적으로 완치할 수는 없게 돼 있어요 원래. 응?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나았냐? 논리적으로 완치가 안 되는 건데 여러분 암이라는 거는 면역력이 강해지지 않으면 완치는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A도 면역력 강한 방법입니까? 수술? 아니야. 그냥 물리적으로 덩어리 제거. B 방사선 면역력 강화시키는 거예요? 아니죠. 그냥 디벌킹이라고 그래. 암세포의 무게와 크기를 줄이는 거예요. A, B, C가 다. 그런데 어떻게 본질적으로 암이 완치가 될 수가 있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은 A, B, C를 하고 나면은 당연히 거꾸로 불행하게도 면역력은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재발하고 더 커지는 게 그게 오히려 정상이에요. 정상 과정인데 이 사람은 나았다 하는 건 뭡니까? 그 면역력 떨어지는 거를 상쇄하고도 남을 뭐예요? 다른 면역력을 올리는 무언가가 속에서 일어났다는 거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나은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많이 줄여는 줬지만 몸이 초토화되는 면역 상태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이 상승이 얘보다는 더 컸다는 얘기를 우리가 해석할 줄을 알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요. 잘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뉴스타트라는 걸 몰라도 삶의 큰 변화가 내적으로 분명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예전에 보니까 이런 거 몰라도 사람이 이게 상식적인 거거든요. 뉴스타트는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지극히 비상식적인 거예요. 몸을 죽여놓고 병을 이기자는 이 생각 자체가 뭡니까? 지극히 비상식적 아니에요? 이게 이제 지식이라는 거에 우리가 다수가 그렇게 한다는 거에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최선이라는 이름으로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 물어보면 제가 암을 진단받고 그래 내가 아는 수준에선 병원 치료 최선 다하자. 그리고 나는 인생을 이제 진단받고 나니까 세상에 중요한 게 뭐 있나.
내가 너무 일만 알고 살았구나. 가족도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가족관계 보니까 자기 부인이 제일 고마운 사람이더라. 자기 애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럽더라. 이런 관계가 회복이 되고요. 이렇게 아둥바둥하게 살 필요가 있나? 이러면서 그럼 산을 한번 좀 가보자. 얼마나 좋은 생활인가. 이렇게 된 사람들이 이렇더라니까요. 삶의 전격적인 어떤 변화가 뭔가가 다 내려지고 큰 어떤 전환점이 있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겨지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통계적으로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유의하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저기 온 거죠. 그래서 이 뉴스타트를 통계를 해달라고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 뭐 통계를 누군가가 만들 수 있어서 보는 것도 뭐 나쁘지 않겠지만은요. 그것이 하냐 마냐 효과가 있냐 없느냐의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생활 습관과 이 후성 유전학을 연구하면서 이런 이제 결과를 좀 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딘 오니쉬는 심장내과 의사라서 이 생활 습관을 바꾼 다음에 뉴스타트를 한 다음에 어떻게 심장 혈관이 얼마나 뚫어졌나라든지 그런 이제 검사 방법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후성 유전학 이후에 또 이런 연구를 한 거예요. 유전자는 보세요.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일 필요 없다. 옛날엔 그랬다는 거죠. 옛날에 후성 유전학 이전에는 유전자는 피할 수 없어.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병원에 가셔갖고 지금 현재 일선에 있는 의사들에게 물어보면 후성 유전학이 아직 일선으로 침투되지를 못했어요. 공부하는 사람들. 너무 편반한 보통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만 해봐도 쫙 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생활과 관련돼 있는 거라서요. 이게 일선의 의학에서 관심을 갖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선생님 유전자 바뀌어요? 그러면 아유 유전자는 안 바뀌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한 4년 전에 위암으로 왔던 어떤 남자분이 그분은 위암이 위에 부분에 있어갖고 수술을 다 전절제를 위를 아예 통째로 잘라야 된다고 그래갖고요. 도저히 그거는 싫어가지고 밥통을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싫어서 수술을 안 했어요. 이분이 안 하고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인터넷을 막 뒤지는 중에 뉴스타트의 강의를 다 인터넷에서 보게 됐어요. 오지도 않았어요. 그거를 이제 풀세트 듣고 나서요. 이분이 확신을 가져서 이제 그 이후에 여기를 오셨는데요. 여기 한 2달 계셨어요. 근데 참 단순해요. 단순하게 여러분 여자들이 좀 정신을 차려야 돼. 왜냐하면요. 유전자가 켜지는 원리는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요. 근데 여자들은 남자보다 훨씬 더 좀 복잡해요. 남자들이요. 사실은 보면은 남자들이 빨리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자보다. 왜냐면 남자들이 좀 단순하잖아요. 아 맞네? 하면 되지. 해야 되겠구나. 그래 이게 왜냐면 남자들이 암 걸리는 원인하고 여자들이 암 걸리는 원인하고 정서적으로 조금 달라서 그래요. 여자들은 주로 병이 걸리는 원인은 내 성격 플러스 관계가 얽혀 있어. 관계야. 관계라는 게 얼마나 이게 복잡하고 끊을 수도 다 끊어. 이렇게 되지가 않잖아요. 화는 나고 힘든데 끊을 수가 없어서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뭐예요. 덫에 걸린 것처럼 평생 어떻게 보면 평생을 안고 가잖아요. 그런데 남자들의 경우는 성격 플러스 주로 사회적인 것 때문에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100%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암과 더불어 남자들은 사회적인 어떤 이런 게 금방 스탑이 되잖아요. 일도 안 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남자들은 오히려 좀 더 단순해요. 근데 여자들은 똑같이 가르쳐줘도 알기는 알겠는데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돼. 집에 가면 또 이게 이런
집주인이 계시고 네. 그래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남자들이 재발하는 경우는요. 그래서 일하러 돌아가면은 재발을 많이 해요.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좋아져갖고 남자들은 좋아지면 바로 뭐 하고 싶냐면은 하던 사업을 생각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이제 다들 그래요. 제가 다 아니까 절제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아이고 이제 다 한다고. 자 잠도 일찍 자고 세상이 그렇게 산수적으로 되면 내 병이 걸리겠어. 한번 얽히기 시작하면 뭡니까? 절제가 어떤 놈이 사기를 치면 사업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 사기를 치면 뭡니까? 이제 다 뒤집어지는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그래 여자들은 병이 나오면 해외여행 가고 싶어 해요. 좀 몸이 괜찮으면 내가 이제 해외복 같은 우리 딸하고 남편하고 근데 이것도 해외여행 가면 또 몸을 맹쳐갖고 와요. 희한해요. 해외 갔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로 무너지는가 봐요. 네. 죽는 사람 그렇더라고요. 보셨어요? 추장암 걸렸는데 네. 4년 동안 괜찮은데 해외여행 갔다 와가지고 막 바로 내가 보니까 이 해외여행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가면서 옛날의 나로 완전히 모든 사상이며 생활습관이며 철학이며 확 돌아가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해외여행을 가면 절대로 큰일 난 이런 개념이 아니고 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위암 환자가 와가지고 이제 단순하게 똑같이 그러자 이제 한 2달이 지나서 병원 검진 날이래. 위내시경 하는데 위암이니까 내시경을 하잖아요. 가가지고 이제 갔다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갔어요. 근데 가가지고 이분이 삼성병원을 다녔는데 그러더래. 처음에 수술 안 한다고 하니까 의사가 이제 막 걱정을 하면서 하길래 이분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처음에 그렇게 수술 안 하고 올 때 선생님 수술 안 하고 나는 경우도 있어요? Never. 결코 그런 일은 없다고 장담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오셔갖고 2달 만에 갔잖아요. 내시경을 받았어요. 그게 싹 흔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날 전화가 왔어요. 띠리리. 그래서 전화 온 거 보니까 병원에 있을 시간인데 온 거 보니까 나쁜 소식은 아닌 것 같아. 딱 받았더니 원장님 암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선생님 그거 사진 좀 갖고 오라고. 내시경 사진 하기 전하고 후하고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시체 말로 뭡니까? 예? 자기가 그렇게 안 된다고 장담을 했는데 간호사부터 보고 이러더래요. 그 간호사 그 사람 차트 좀 빼놓으라고. 빼놓으라고. 차트 빼놓으면 뭐예요? 거기 뭐 적혀 있어요? 아마 사진 대조하려고 그랬나 보죠.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뉴스타트 얘기를 막 한 거예요. 조금 있다가 됐습니다. 어디인가 또 사입이 뭔가를 갔나 보다. 그만큼 유전자는 아직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최근에 필자, 의사와 동료들은 음식을 바꾸고 스트레스 관리, 걷기, 심리 사회적 도움 이게 참 딱딱한 말로 적혀 있지만 내용이 뭐예요? 뉴스타트 했다는 거예요. 심리 사회적 도움, 스트레스 관리. 암 환자, 전립선암 환자들, 여기 초기 암 환자들을 했지만요, 유전자 500개 이상을 변화시켰다. 이 전립선암 환자들의 유전자를요, 500개가 켜졌다. 그리고 꺼질 거는 꺼지고 켜질 거는 켜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비영리 단체 예방약 이 사람 캘리포니아 대학에 있어요. 그래서 비뇨기과 의사하고 이 사람이 공동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 국립과학원회군에 발표한 이 논문에는 진단받은 사람, 전립선암 진단받은 30명을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했어요. 유전자가 켜졌나 꺼졌나. 암 수치 검사도 하고요.
그래서 생활 습관을 바꾸도록 유도했고 3개월 후에 검사를 다시 하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뭘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웰빙 식단, 과일, 채소, 콩제품, 탄수화물이 적은 통곡물. 우리나라 의사들에게 암 환자에게 먹어야 되는 음식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잘 드시라고. 고단백. 그거는 할머니들한테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은 수준이에요. 의사들은 영양학을 안 배워요. 우리의 전통적인 관념하고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미국 암학회, 미국에 있는 대개 선진국의 의사들은 암 예방과 암 환자에게 좋은 음식은 바로 지금 우리가 먹는 이런 통곡식 위주의 식물성이라는 거는 이거는 벌써 전 세계적으로 확립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그런 면에서 얼마나 미개한지 몰라요. 그런 의식 면에서, 생활의 의식 면에서. 그리고 운동하고 스트레스 관리. 우리가 항상 이 생각을 바꾸자 하는 게 스트레스 관리하는 거잖아요. 호흡하고 스트레칭하고. 왜? 1시간씩 상조 모임에 매주 참여했다. 이게 뭐예요? 매주에 1시간씩 상조 모임에 참석해서 서로 얘기를 나누고 뭐 했다. 이게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든지 성당 다니는 사람 성당을 다니든지 서로 공동체 안에서 뭐예요? 뭔가가 이런 대화, 관계 굉장히 긍정적인 관계 유지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나 성당이나 하여튼 이런 어떤 종교 모임에 가면 눈꼴 사나운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어디나 절에 가도 있고 교회도 가도 있고 뭐 천주 어디나 다 있어요. 근데 그러나 비교적 그래도 그런 사람은 세상에는 더 많죠. 그래서 차라리 그런 어떤 종교 집단에 가면은 그래도 다른 집단보다는 뭡니까? 도와주려는 사람도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을 보느냐 이게 다른 것 같아요. 정말 그 눈에 거슬리는 그 사람 때문에 야 교회 같은 것도 뭐 어디도 갈 데가 뭐 어때? 이렇게 말할 것도 없고 어차피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천지니까. 자 이렇게 했더니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3개월 후에 전립선 다시 유전자 검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뭐냐면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암 유전자뿐 아니라요. 병을 일으켰던 있는 요인 중에 켜졌던 게 다 비활성화됐어요. 그리고 질병 예방 인자들은 오히려 기능이 향상됐다, 켜졌다. 나쁜 안 켜야 되는 것들은 뭡니까? 꺼지고 꺼져 있던 것들은 켜지고 좋은 방향으로 다 변화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논문의 중요성은요. 유전자가 실제적으로 이론대로 뭡니까? 켜졌다는 결과론적인 현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어떻게 가장 유전자를 켜게 한 근본적인 뭐예요? 구심점, 중요한 요인이 뭔가를 우리는 깊이 따져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빨간색이 라이프 스타일 바꾸기 전이에요. 빨간색이 많이 켜져 있는 거. 질병 관련 유전인자들이 많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을 바꾼 후에 그 유전자들이 빨간색들이 다 거의 없어졌죠? 그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인자들이 많이 꺼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붉은색은 활성화된 유전자, 녹색은 비활성화 유전자를 나타낸다. 생활 습관을 바꾼 후가 바꾸기 전보다 녹색이 훨씬 많이 돼서 질병 관련 유전자들이 꺼졌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꼭 병이 걸린 사람뿐 아니라 우리 큰 병이 없는 사람도 올바른 생활 습관을 하면 유전자 좋은 쪽으로 다 변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환자들에게 필시적으로 애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설명을 한번 볼게요. 아침에 졸리시죠? 자, 보시면. 아침에 더구나 또 상치까지 잘 되고. 자, 봅시다.
라이프 스타일만 바꿔도 뭐예요? 사람의 유전자의 운명이 바꾸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한대요. 유전자가 원래 그렇게 생겼는데 뭘 해볼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을 뭐라 불러요? 유전적 허무주의라고 부른다. 유전자가 그렇게 변하면 무슨 수를 써도 변할 수가 없다. 이게 바로 유전적인 허무주의예요. 그런데 이제 이 논문이 중요한 거는 수술을 한 것도 아니고 약을 쓴 것도 아니고 단지 뭐야? 우리가 한 거는 이 사람들에게 시킨 거는 생활 습관을 바꾸도록 한 것만으로도 유전자가 변화됐다 하는 얘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그게 이 사람 이 얼굴이 아까 그 딘 오니쉬 리버 딘 오니쉬 닥터 책을 참 많이 썼어요. 뭐예요? 심장병을 완전히 거꾸로 완전히 정상으로 바꾼다 하는 이런 논문들을 참 많이 썼어요. 자, 그래서 증거를 다 사람들이 원하는 과학자들이 원하는 수준의 이런 증거를 실제적으로 다 내준 거예요. 사람은 뚫린 거, 심장 혈관이 뚫린 거 얼마나 뚫렸냐 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타임즈에 이런 이제 카바가 나왔어요. 왜 네 유전자가 나의 운명이 아닌가 하는 게 이게 후속 유전학에 대한 얘기를 이제 타임즈에 하게 됐습니다. 이 유전자 그림이잖아요. 옛날에는 몰랐는데 유전자는 변하는 거기 때문에 유전자가 네 운명은 절대로 아니다. 네가 그렇게 태어났어도 부모에게 그렇게 받았어도 뭐예요? 그 유전자는 뭐 하는 거다? 바뀌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부모한테 이렇게 받아갖고 나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 눈도 커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제 콧구멍이 갑자기 여러분 그런 일은 될 수는 있지만 돼서는 안 돼. 그럼 사람 못 알아보잖아요. 우리 자식이 막 한참 기도를 해갖고 뭐예요? 유전자를 바꿔갖고 눈, 코, 입을 다 바꿔버렸어. 정체성이 없어지죠. 그 사람들이 그런 것까지도 물어봐. 그런 것까지도 물어봐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러니까 창조주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는 바꿔주고, 우리에게 절대로, 지금 이 세상에서 바꿔서는 안 될 것들은 안 바꿔야죠. 그래서 이제. 근데 선생님, 애기들이 태어날 때 그 유전자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인데 그 예수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나요? 그럼 엄마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나요? 자, 이제 봅시다. 그거 공부해 줄게요. 항상 똑똑하셔갖고 한 발짝 밑. 자, 지금 그거 공부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후속 유전자 바뀐다. 유전자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큰 혁명적인 사건이었고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부모한테 받는 게 뭐고 또 어떻게 되냐? 여러분, 우리는 유전자의 법칙 중에 뭐가 있었냐면요. 부모한테 받은 것만 내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였어요. 그게 후천 형질은 유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경험한 거는 절대로 자식한테 유전될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잖아요. 그게 이제 기본적인 유전학이었는데 여러분 후속 유전학 이후에는 그게 깨졌어요. 자, 보세요. 이 엄마가 지금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단 말이야. 임신을 했는데 엄마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담배 피워. 물론 담배 핀다는 어떤 이거는 하나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생활을 했느냐, 어떤 걸 먹었냐, 어떤 거를 생각했느냐, 그거에 따라 다 유전자가 뭡니까?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건 상징적으로 담배를 피면 누구 유전자가 일단은 꺼져요. 엄마 유전자 변화가 옵니다. 변화가 와요. 어떻게 변화와요? 여기에 메틸이 붙어서 좋은 유전자들이 꺼집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유전자도 꺼져요? 애기 유전자. 왜? 애기 유전자 왜 꺼져요? 엄마하고 애기는 한 몸이잖아. 탯줄로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런 생활을 하면 자기 유전자도 꺼지고 애기 유전자도 꺼져.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애기가 만약에 딸이라고 하면은
딸 뱃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딸 뱃속에 난자 들어있잖아요. 난자. 태어날 때 이미요. 모 난자를 가지고 태어나요. 이게 사춘기가 되면 이게 증식이 돼갖고 여성으로서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자 씨를 벌써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난자는 앞으로 뭐가 될 씨예요? 이 아기의 아기가 될 씨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엄마 유전자 꺼지고 아기 유전자 꺼지고 이 난자 유전자가 또 꺼져. 그러니까 몇 대가 영향을 받아요? 3대가 엄마가 임신 중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뭐 가장 중요한 게 스트레스죠. 생각의 문제. 뭐 이 극단적인 술, 담배를 했거나 이러면은 이런 변화가 3대 이르러 걸쳐 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이제 후천 성질도 유전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영향을 안 주냐? 엄마만 임신을 하고 있으니까 엄마만 영향을 주냐? 아버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못 줄 것 같아요? 어떻게 줘요? 그렇죠. 그날 임신시키기 전에 아버지가 직장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근데 에라이 막 담배 피우고 가다가 그날 밤 어떻게 생겼어. 그 임신하기 전에 이 아버지의 정자의 상태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자식한테 그대로 유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자기 부모한테 받은 것만 자식한테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생활한 게 꼬리표가 붙어가지고 그거를 뭐예요? 이렇게 자식한테 주더라. 근데 내가 부모한테 나쁜 거 받았지만 내가 뉴스타트 알아갖고 뭐예요? 그 유전자가 변화되면 받은 것보다 훨씬 좋은 거를 줄 수 있죠. 근데 대개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다는 게 문제지. 네. 여러분 그래서요. 이거는 사실 뉴스타트 강의는 제일 들어야 되는 그룹이 누군 줄 아세요? 결혼한 정년기 처녀총각이에요. 우리들은 배워봤자 지금 잘해봐야 나가 좋아지는 거야. 근데 이 2세대, 3세대를 낳기 전 이 두 남녀들은 배워놓으면 뭐예요? 3대까지 내가 유전자. 근데 이렇게 훌륭한 남자처럼 오지를 않는 게 문제지. 아쉽지 않으면 아무도. 예. 그게 참 이게 좀 이 세상에 좀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이러면 세상이 훨씬 더 조금 더 지금보다 좋아질 텐데 여러분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은 더 태화될 거예요. 모든 면에서 우리가 여러분 지금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우리 지금 생활 습관이 우리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때는 이런 거 교육 안 해도 간식 먹어봐야 고구마 감자고 맨날 걸어 다녔고 맨날 밭에 가서 일했고 그거 아니래도 도시에 살아도 뭐 그게 차이가 없어요. 지금은 완전히 이렇게 된 세상이기 때문에요. 좋아지는 게 아니고 유전자적으로 보면 종말론이 나와요. 유전자를 볼 때 인간은 더 이상 너무 망가져갖고 이제 한 세대, 두 세대 지나면 유전자가 너무 끔찍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지나가던 사람들 어깨만 부딪혀도 뭐요? 사람을 때려 죽이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막. 그 평안한 유전자는 점점 인류에게 뭡니까? 거의 꺼져 있어. 좋은 유전자는 이제는 거의 흔적이 없이 다 꺼져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왠지 짜증나고 왠지 불안하고 잠은 시도 때대로 잘 안 오고 자꾸 쫓기고 별볼일 없는데도 자꾸만 뭐 이렇게 쫓기고 편치 않고 조금만 하면 걱정이 만큼 생기고. 네. 그래서 이게 유전자의 운명이 참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유전자가 3대가 간다는 거. 여러분 이게 근데
이거 우리 성경에 이게 이 말이 있어요. 부모의 죄가 자식의 3, 4대까지 간다는 말이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0계명 그 써있는데 적혀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저는요. 부모가 죄를 졌는데 왜 자식의 3, 4대를 벌을 받아야 돼? 뭐 연자죄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모가 죄 져서 그 자식을 벌을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말이 안 되죠. 부모의 유전자가 이렇게 죄를 통해 꺼지면 그 상태로 임신하는 3대까지가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후성 유전학 이후에요. 아하, 후천 형질이 유전이 된다. 이건 굉장히 혁명적이에요. 여러분, 후천 형질이 유전이 안 되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요. 맨 처음에 성경에 의하면 아담과 하와가 살았잖아요. 그죠? 이때 유전자는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유전자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환경의 영향을 안 받으면은 그 유전자가 그대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왔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부터 후속 유전학에 의해서 뭡니까? 유전자가 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이제 와갖고요. 6,000년 넘어서 지금 사람들 뭡니까? 아하, 후성 유전학이라는 게 있구나. 그 영향을 받는 그 성경은 처음부터 벌써 얘기를 한 건데.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뭡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죄 짓고 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내가 두려워서 숨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두려워하면 유전자가 꺼지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뭡니까? 아담과 하와의 유전자는 하나 둘씩 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유전자의 역사. 처음에는 완벽했어요. 그냥 좋은 유전자만 풀로 필요에 따라 정확하게 켜지고 정확하게 꺼지고 그걸 했던 그래서 항상 뭐예요? 항상 행복하고 여러분 그때는 슬픈 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그러니까 행복이란 단어 자체도 없어요. 애들한테 어른들이 짓궂게 물어봐요. 그냥 평범한 애들한테 또 말똥말똥 천진난만한 애들 너 행복하니? 물어보면 애들이 뭐예요? 그런 경험 해보셨죠? 그거는 걔네들한테는 말이 안 되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네 행복해요. 쟤는 참 맨날 우리 보기에 뭐예요? 행복하니까 우리가 물어보면 네 좋아요 행복해 할 줄 알죠? 걔네는 행복 안 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 불행 개념 자체가 없어요. 학교 가면 이제 단어에서 있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에게는 용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전제가 뭐예요? 미움이라는 전제가 있을 때 용서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밉지 않은 사람에게는 결코 미워할 수 없는 존재에게는 용서라는 단어는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럼 너희 용서하고 내 용서는 하늘과 땅 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식대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미우시겠지만은 미운 거 거두시고 다시 사랑해 주세요 하는 그 말로 쓴다면은 성경은 뒤죽박죽 웃긴 책, 인본주의 책이밖에 안 돼요.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뭐예요? 이럴 때는 왜 때려 죽이고 이때는 또 뭐 사랑한다고 그러고 이때는 가서 다 죽이라고 그러고 막 화를 낸다고 그러고 분을 낸다고 그러고 재앙을 받으라고 그러고 성경을 인본주의로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여러분 땅의 단어와 하늘의 단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해서 숨었다. 두려워하면 이제 유전자가 꺼지면서 이때부터 이제 유전자가 점점 아담과 하와가 그 3대까지 영향을 주고, 그렇죠? 그 이유가 또 3대 이 유전자가 껐고, 이 3대를 계속 이어오면서 지금 이 성경 역사상 지금은 6,000년 넘었어요. 2018년 지금의 며칠입니까? 5월 25일. 이때 내 유전자가 요때 요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유전자는요.
자, 이러면서 이제 인류가 점점 갈라지면서 뭐예요? 어떤 사람은 중국으로, 어떤 사람은 한국으로, 뭐 유럽으로 다 갈라졌잖아요. 한국 안에서도 뭡니까? 저는 채씨 가문의 피를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이 계보 뿌리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채씨 가문의 어떤 할아버지가 개판으로 살아갔고 나는 유전자가 조금 더 김씨, 착한 할아버지 가문에 있는 김씨보다는 조금 덜 망가져서, 쬐끔은 덜 망가져서 내 성격이 조금 삐뚤어졌을 수도 있고, 남친 김씨보다는, 우리 남편보다는 제가 조금 더 복잡한 인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정도의 조금의 차이지, 지금 이 2018년에 내 유전자는요, 모든 조상들이 망가진 유전자의 기록, 변화에 대한 기록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이게 유전자 책이에요. 인류의 모든 변화, 유전자의 변화가, 우리 할머니가 나한테 물려준 유전자의 변화도 내가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꺼졌던 그 두려움의 유전자를 난 또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두려워요? 안 두려우세요? 어제까지 좋은 일 있다가 오늘 무슨 의미만 확 달라진 거야, 갑자기. 두려워. 뉴스타트 강의 아무리 확신 있게 얘기를 들어도 집에 가서 뭐예요? 또 어느 날 앉아있으면 뭐예요? 또 두려워.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유전자에 그 기록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사람을 보는, 제가 사람의 본질은 글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글자, 완벽한 글자가 인류의 시작, 이 창세기, 성경엔 창세기 2장까지는 유전자가 완벽했어. 안 변화했어요. 근데 창세기 3장 뭡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하고 의존한 순간부터, 하나님을 등진 순간부터 인간은 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아들이 나로부터의 간섭이 싫다고 나를 등진 순간부터 고생의 삶이 시작되듯이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등진 순간부터 그 다음부터 이유 없이 뭐야? 벌거벗었네? 전에는 벌거벗어도 아무렇지도 않던 게 뭐야? 부끄러워져. 어이구, 세상에 이렇게 어떻게 사나? 왜 이렇게 허한가? 여러분, 똑같은 내가 아무것도 안 봤는데 갑자기 세상에 혼자 있는 듯한 느낌 받아본 적 있으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가 물리적으로 바뀐 건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세상의 광야에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은 그 희한한, 그게 여러분 벌거벗음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어떤 제 환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아가씨 때 와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요. 선생님, 저는요, 결혼하자마자부터 이혼을 꿈꿨어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이혼하려고 결심을 했대요. 결혼을 하니까 이 남자가 치마만 잊으면 여자하고 바람핀대요. 뭐 이쁜 것도 소용없고 그냥 치마만 입었다 그러면은 기회만 되고 상황이 되면 바람을 핀대요. 그러니 결혼하는 순간부터 이 인간하고 살 수가, 근데 어제 애가 털거덕 생긴 거야. 근데 그 다음은 뭐야? 요 녀석이 크기만 하면,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근데 초등학교 졸업하니까 뭐예요? 불쌍해. 중학교만 졸업하면. 그래서 드디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이혼을 한 거야. 법원에 갔어요. 법원에 가가지고 꿈이, 결혼하는 순간부터 꿈이에요. 꿈을 이뤘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도장을 콱 찍고 그 법원에서 딱 문을 나오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요. 자기가 세상에 자기를 두르고 있던 이 울타리가요. 무너지고 자기가 벌판에 혼자 서 있는 느낌을 받았대요. 이게 바로요. 아담과 하와가 똑같이 벌거벗었는데 전에는 충만한 걸 느낀 거예요. 근데 뭐예요? 떠나는 순간 아무것도 없는 그 공허. 혹시 내가 벌판엔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그걸 느꼈다는 게 바로 벌거벗음을 부끄러워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이럴 줄은 상상을 못했대.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소원이던 이혼을 했는데 어떻게, 제가 그때 깊이 생각해서 이게 도대체 뭔가,
제가 뭐 결혼을 안 해봐갖고 그런 걸 제가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아, 이게 그런 거구나. 그래서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벌거벗음이 공허함. 그래서 이 상세 상ገብ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면서부터 공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달라진 건 물리적으로 달라진 건 없어요. 외롭고 막 불안하고 그 순간부터 여러분 유전자는 착착 그러고 나서 아담이 부인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와서 막, 당신이 주신 저 여자가 나를 꼬셔갖고 부부의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네가 왜 결혼시켜놓고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내 뼈고 네 살. 네가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가모니서를 했는데 당신이 준 저 여자가 꼬셔갖고 내가 먹었다고 그래요. 벌써 인간관계가 사람은요 이 유전자가 꺼지는 거는 절대적인 이런 관계가 깨지면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등지는 순간 생명을 받아야 되는 이 물줄기가 끊어지는 순간 유전자는 자기의 존재의 허함을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성공한 CEO들의 40% 50%가 극심한 우울증이래요. 정신과 그들을 담당하는 VIP 정신과 의사가 있어요. 하는 얘기가 그 세상적으로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얻고 나니까 뭐예요? 돈과 명예를 얻었는데 뭐예요? 여전히 벌거벗은 거예요. 왜 이렇게 공허하고 의미가 없지? 여러분 그거는 인간이 느낄 수밖에 없는 본질이에요. 인간에게 생명이라 이 생명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무엇을 얻어도 뭡니까? 인간은 공허해요. 그래서 이 창세기 성경 얘기는 사람이 본질적인 자기를 존재하게 한 최고의 최선, 선자가 뭐 이렇게 선을 떠나는 순간, 이건 뭐예요? 부모를 등지는 순간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인간의 유전자는 본질적으로 생명이 끊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유전자가 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자, 이게 끊어지면 인간과 인간의 사이는 뭡니까? 벌써 반목과 프라블 문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 여자가 그 극도의 사랑의 표현은 이제 머릿속에 없어졌어요. 비난. 인간의 죄인의 특성은 모든 자기의 잘못을 남에게 던지는 거예요. 우리 하고 있는 거 잘 보세요.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미워하는 이유는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거기 덫에 다 걸려있어요. 우리가. 나를 포함해서.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너를 미워하고 분노하는 이유는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여러분 그거에서만 벗어날 수 있다면 우린 무지 자유로워요. 네가 잘못했더라도 나는 안 미워할 수 있는 자유. 이 자유는 사람이 줄 수가 없어요. 어디서 오냐? 여기서 와요. 그 자유. 거기서 생명을 받으면 내 생각을 바꾸는 생명을 받으면 네가 잘못했더라도 나는 너를 안 미워할 수 있는 영혼의 자유가 생기는 게 이게 유전자가 켜지는 비밀이에요. 이게 유전자와 영적인 예? 그래서 이거를 신앙적인 말로 수직적 관계, 수평적 관계를 하는데 이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받아야 되는 흐름이 끊어지는 순간 다른 사람에게 줄 게 없어지는 거예요. 줄 게 이걸 받지도 못하고 주려고 하니까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러니까 긁어서 주다 보니까 몸이 병나는 거예요. 긁어서 주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확하게 너희는 먼저서 사람한테 주려고 폼 잡지 말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받으면 흘러나가서 네가 이쁘게 봐줄 수 있는 거지.
그의 나오라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거는 다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인간의 원리예요. 원리. 그러니까 이거를 몰랐으니까 착하니까 착할수록 내 몸이 망가지더라 이거죠. 나쁜 놈들은 주려고도 생각 안 해. 너 살고 나 살고 이런 거지. 굳이 뭘 참어. 그러니까 몸은 안 망가져. 덜 망가져. 근데 뭐야. 흘러받지를 않고 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애쓰고 사셨어요. 애쓰고 애 많이 쓰고 사셨어요. 받지도 못했는데 내가 안 받는지 받는지도 몰랐는데 그걸 잘 살아보려고 혼자 힘으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거잖아. 네가 받지도 못하면서 주려고 참 많이 했었구나. 참아보려고 많이 했었구나. 안 미워보려고 많이 했었구나. 주려고 너무너무 했었구나. 근데 이제 그 짐을 혼자 질 니는 안 되는 거야. 이제 그거를 아는 게 여러분 창조주를 아는 거예요. 나는 안 받으면은 줄 수조차는 없는 사람이다. 근데 세상의 도덕은 자꾸 주래. 참으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창조주 모르고 도덕을 알면 사람 환장하는 거예요. 도덕은 사람을 오히려 생명의 흐름 없이 도덕은 그래서 도덕률, 계명, 종교적으로 말하면 율법주의 이게 여러분 제일 무시무시한 거예요. 율법, 도덕을 모르면 차라리 자유로운 영혼이 돼. 자유롭게 개판을 살든지 자유롭게 자라든지 자기가 하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르지도 않으면서 도덕으로 눌러놓으면 이 개판으로 사는 자유로운 영혼하고 별반 다를 것도 없으면서 뭐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짱아찌만 된다고. 그래서 이게 신앙적으로 제일 불쌍한 사람이 계명, 율법주의에만 갇혀있는 사람. 그래서 저는 저희들 제7안실 예수 재림교인들은 참 지켜야 되는 게 많은 교회예요. 사실. 근데 그러니까 엄마가 신앙이 참 우리는 먹는 것도 지켜야 될 게 많고 지킨다기보다 하지 말라는 거 많고 날도 하지 말라는 게 많고 뭐 안식일이 되면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텔레비 보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축구도 하지 말고 뭐 하는 게 많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제 아이들이 잘못하면은 죽어나는 거죠. 아이들 스스로 깨달아서 가는 신앙이 아니면 특히 엄마가 날라리면 괜찮은데 저처럼 아주 거룩한 신앙을 한다고 폼을 잡으면 애는 이제 뭐예요? 큰일 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게 여러분 저도 시간이 좀 지나니까 조금 깨닫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이게 사람의 원리예요. 우리는 그래서 조금 이제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뭐 니네 못한다. 어디로 오래?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와서 내가 너희를 쉼을 주겠다는 거예요. 주고 나서 뭐예요? 너희가 그 다음에 주려고 생각하고 안 하고 개념 없이 그냥 받아서 좀 양이 차면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 그게 바로 여러분 쉬고 나서 서로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이거를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먼저 뭐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이렇게 이해하게 됐어요. 모두 다가 각자의 김씨, 채씨, 김씨하고 채씨가 만나서 결혼했더니 조금 난 것 같아도 또 희한한 데가 저하고 다른 또 희한한 데가 있어요. 맨날 쓰레빠 갖고 싸우는 거예요. 쓸데없이. 아니 실내에서 쓰레빠를 신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 남편은 절대로 신으면 안 된다고. 나는 실내화가 있으니까 실어도 된다 그러고. 별 쓸데없는 거 갖고 막 이판사판 싸워요 막. 근데 왜 여러분 이 가게에는 그렇게 유전자가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술 먹고 때리는 사람도 가족도 많아요.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됐겠어요? 그 유전자가 어렸을 때부터 더 많이 망가지는 거예요.
조금 힘든 환경에서 자라면서 좀 더 많이 망가졌어요.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자존심이 세냐? 그럴 환경에서 유전자가 또 망가져서 자기는 안 그러고 싶어도 그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지금 끝에 있는 이 유전자를 안고 있는 우리들은 어디에 갇혀 있냐면 뭐에 갇혀 있어요? 유전자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유전자가 벌써 찌그러져서 그렇게 되는 게 나와.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요, 유전자라는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이야. 그러니까 나는 좀 옳게 살고 싶은데 유전자가 그렇게 데미지를 받아갖고 좋은 거를 못하는 거야. 여러분, 감옥은 스스로 나올 수가 없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각자의 계보에 따라서 어떤 집은 더 망가지고 조금 덜 망가지고 그 차이지, 각자 유전자의 감옥에 갇혀서 불쌍하게 신음하고 있는 죄수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너무 불쌍해. 사실은 이거를 궁극적으로 보지 않으면 사람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저렇지? 이렇게만 돼. 이거를 살짝만 잊어버리면 행동, 유전자 변질로 나타난 행동방언을 보면 뭡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 화가 안 고도져.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불쌍히 여기신다 그랬거든요. 우리 체질을 안다 그랬어. 체질은 뭐예요? 너네 유전자는 벌써 너무너무 더 망가져갖고 이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쌍한 자.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눈은 아무것도 못하는 불쌍한 죄수예요. 그래서 내가 뭐 해주겠대요? 내가 너희를 거석에서 건져주겠다는 거야. 어떻게 건져줘요? 다시 관계를 뭐예요? 회복하면. 소아 유전자를 키고 이 순간에도 모든 유전자를 키고 있는 이 존재를 내가 깨닫고 서로 관계는요, 일방적일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는 줄 수 있지만은 관계는 서로가 돼야지 더 많은 것들이 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서로 살아있는 관계를 맺자. 이래서 내가 네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많이 손상받은 유전자를 어떻게 해요? 내가 회복하기 위해서 너희를 지금 불렀다는 거예요. 서로. 그러면 아무리 남자가 멋있어도 여자가 동의를 해야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돼요. 남자는 이 여자를 너무너무 평생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다 주고 싶어. 근데 이 여자가 볼 것도 없는 이 여자가 싫대. 튀겨. 나중에 이제 시집 못 가서 이제 후회하겠지? 근데 봐요. 그 멋진 남자가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이 서로 하지. 그래서 그래서 우리를 그래서 구원자라고 그래요. 구원자. 예수라는 말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 죄라는 거는 다 망가져갖고 어찌할 수 없는, 올바로 생각할 수도 없어. 막 노력해야 좋은 거를 조금 느껴. 꽃을 보라 했지? 꽃 좀 보자. 꽃 예쁜 척. 하늘 좀 보라 했지? 이거 잘 안 돼. 근데 왜 더러운 거는 금방 들어. 이렇게 우리가 손상을 받았어요. 그죠? 여러분, 어제 본 꽃이 너무 가슴에 사무쳐갖고 잠을 못 잔 분 계셔요? 어제 들은 새소리가 너무 이뻐서 막 그 소리가 눈에 귀에 삼삼해서 설레서 잠을 못 잔 분 있으세요? 어제 하나님이 켜준 유전자가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나서 앞을 못 가리고 잠이 안 오는 사람 있으세요? 없잖아요. 근데 어제 누군가가 한마디 한 게 폭 박혀서 밤이 새도록 잠을 안 자는 거는 시도 때도 없이 한단 말이지. 이렇게 우리가 변질됐어요. 좋은 거에는 전혀 안 반응하고 사망에는 과도하게 반응하는, 이렇게 되어버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야? 이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해방이 안 되면은 이 망가진 몸을 구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요, 이거 없이도 기술로 해줄게, 내가. 기술. 자르면 돼. 야, 우리 병원 얼마나 큰 줄 알아? S병원이야, S병원. 이 병원에서 뭐 못할 줄 알아? 우리를 사실 속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안 되는 일이에요. 유전자가 이렇게 망가져 왔는데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서로를 네가 참 많이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 문제 많은 사람을 보면 뭐예요? 네가 하나님 만나서 더 많이 해방을 받아야 되는구나. 더 많은 게 필요한구나.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이 원칙이 세워지면 훨씬 관계에 조금 자유가 옵니다.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 많이 망가질수록 불쌍한 거죠. 많이 망가질수록. 너무너무 이상한 행동을 할수록 더 불쌍하게 느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각이 바로 그거예요. 너 너무 많이 망가졌구나.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내가 내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하구나. 우리는 이쁜 사람이 이쁘고 많이 망가진 걸 볼수록 하나님이 내 은혜가 더 많이 필요하구나. 자, 그래서 이 후성유전학은 사람에 대한 본질, 놀라운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포개하고 다른 사람의 본질도 이렇게 저 사람들 가게 속에 참 많이 힘든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끊지 못하는 게 있는구나. 불쌍해지고 도와주고 싶고 기도가 나오고 이제 이런 겁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자, 이 후성유전학은 우리에게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눈도 주고 희망도 주는 겁니다. 유전자가 켜질 수가 있다. 그 켜주게 하는 이름 여러분 자 보세요. 유전자에 힘이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면은 유전자가 힘을 받고 뭡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뭐야? 우리가 하는 건 올바르게 먹고 올바르게 움직이고 우리가 그거를 하면은 유전자가 뭐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거. 이제 살아야 되겠구나. 살아야 되겠구나. 운동한다고 해서 운동 자체가 유전자를 키는 거는 아니에요. 뭐 햇볕 받는다고 햇볕이 유전자를 어떻게 켜요? 그냥 그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좋은 생활. 내가 그러면은 여러분, 그래서 이건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조주와 관계를 맺는다는 게 꼭 교회만 가서 다 무릎 꿇는 것만 관계를 맺는 게 아니고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다 반응하는 거. 그런 삶. 구체적으로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가장 궁극적인 거겠죠. 그래서 이 유전자 안에 빛이 들어온 유전자가 켜지게 돼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 얘기하고 끝날게요. 그럼 지금 일란성 쌍둥이가 2명이 있어요. 일란성 같이 보이나요? 일란성 같이 보여요? 근데 일란성 쌍생아는 뭐냐면 유전자 글씨가 다 똑같아요. 근데 한 사람은 유방암이 걸렸고 한 사람은 유방암이 아니야. 누가 유방암이 걸린 것 같으세요? 이쪽 사람, 이쪽 사람. 이쪽? 이쪽? 이쪽이 유방암 걸린 것 같아요? 그럼 뭐 사람들은 얘는 그럼 어떤 표정이니까 암이 걸린 것 같아요? 어두워요? 근데 여러분 얼굴 보면요 참 밝아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 와서 밟으신 거래요? 네. 근데 이상하게 이 오시면은요 이게 뉴스타트를 찾아오신 분이 달라서 그런지 이게 밝아요 얼굴이. 네. 이 사람 유방암. 근데 이 사람은 왠지 심술 있어 보이죠? 심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잘 암 안 걸려요. 심술. 근데 이 사람 뭐예요? 모나리자 같잖아. 다 참는 사람 같지 않아요, 좀? 이거는, 이거 뭐야? 지가 모자랐다고. 이런 표정 같아. 근데 이 사람들의 유전자가 뭐냐면은, 자, 보세요. 똑같은 유전인자도 유방암 걸린 이 사람은 유전자가 꺼졌어. 단지 글자 똑같은데, 꺼졌는데 한 사람은 유방암, 한 사람은 안 걸리고. 이런 식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참, 여러분, 후성 유전학이 참
재밌어요. 정말로 재밌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그거 가지고 우리가 또 이 유전자의 성질이 뭔가 하는 게 또 드러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결론이 뭐예요? 유전자는 바뀌는 거니까 유전자 안에 김경숙님 이제 미국으로 떠나는 마당에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유전자는 켜지는 거니까. 사실 저번에 암과 관련해서 도파민 얘기를 저번 기회를 제가 많이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가시면 좋겠다. 나중에 녹음한 거 우리 메일로 보내드리라고 했어요. 메일 우리 김 실장님한테 이메일 해서 우리 끝까지 한 거 다 메일로 받으셔가지고요. 꼭 반복해서 들으세요. 설거지할 때도 들어놓고 그 유전자는 켜진인데 뭘 받아야 켜져? 힘을 받아야 켜져. 그거는 감동을 많이 받아야 돼요. 모든 게 아름다운 감동.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연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가장 큰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거면은 여러분, 이 큰 사랑, 진짜 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그렇게. 나를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누군가? 그죠? 부모도 연약하고, 가장 절대적으로 유전자를 지금도 켜고 계시는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힘을 항상 받으시면 유전자가 계속 더 많이 켜지시면서 지금 좋아진 것보다 더 좋아져서 더 이상 다른 변화가 일어나지 제발 이런 거 없이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실 거예요. 예.